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팬데믹을 선물하기 전인 2019년 중국의 청와대에서는 당 고위급을 포함한 각계의 지식인들이 참석하여 미국을 포함한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독일 등 중국 외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0여 개 국가와 향후 중국이 나아가야 하는 외교 노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의 염학통 교수는 앞으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국에게 중국에 대한 양호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를 위해 염 교수는 한국, 일본 같은 경우 그 문화적 유사성과 아시아라는 유대감이 있기에 그동안 강압적인 외교 정책보다는 양국과 함께 가는 자세를 취해 이들을 중국의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향후 중국이 고립의 길로 빠지지 않는 핵심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염 교수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포용성을 가진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는데, 아쉽게도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의 올림픽과 개혁개방의 경제력 성과를 몸소 체험하며 자란 중국의 MZ세대들은 당이 없다면 신중국은 없다는 말을 가슴과 뼛속까지 깊게 새기며 이런 훌륭한 성과를 이뤄낸 당과 영도자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젊은 꼰대들에게 조국은 자신의 전부이기에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은 하늘을 찌르다 못해 이를 찬양하고 선전하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을 홍보하기에 이들만큼 좋은 매개체도 없을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경축대회가 열렸던 천안문 광장 앞에서 중국이 이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모습만 보더라도 중국 당국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今天我们站在天安门广场，紧贴着祖国的心房。今天我们歌颂人民英雄的荣光，见证如他们所愿的梦想。今天我们向党致以青春的礼赞。走过100年风华正茂的中国共产党。 문제는 이들이 조국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에 젖어 중국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극도로 강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국제 여론조사기관인 월드 밸류즈 서베이는 개인주의와 국뽕의 모습으로 치장한 중국의 MZ 세대들은 이미 뻣뻣한 상대가 되어 향후 중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에 대해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던 관영매체 환구시보조차 최근 2달 동안 모두 3차례 기사를 통해 지나친 애국주의는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예로 한국 내에서 일어난 반중 감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학교 염학통 교수는 일찍이 역사의 관성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를 미리 예견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염 교수는 저서를 통해 이제 유럽의 시대는 저물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기류는 동북아인데 80년대 세계 경제의 중흥기를 이끈 일본은 그 힘이 쇠진했으며 한국과 중국이 유럽을 대신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염 교수는 또한 미국은 강성해지는 중국을 옥죄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더 끌어들일 것인데, 그럴수록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인접한 한국을 진정한 이웃으로 친구로 대해 한국을 중국의 동반자로 만드는 것 또한 중국 외교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며 지금 중국 젊은이들의 지나친 애국주의 현상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우려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就是00后的学生，他们对世界的认知有这么几个特点。第一，有优越感。00后学生呢，具有一种居高临下看世界的一种态度，认为全世界都比中国落后，我们是世界最先进的国家。这是一种什么心态呢？这就是说，像富人家的孩子，打心眼里边瞧不起穷人，他不会说我平等的对待别人，他不会平等。我比你有钱，我就是高你一等。这种自信心来自于什么呢？就来自优越感。这样呢，就是说他自信心很强，对世界的看法就偏离了客观世界的那个事实。中国就必然是好，外国就必然是坏。只要说哪件事情对我们不利，那就是一定是他坏，因为他坏导致。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로 중국의
강경 외교책인 전랑 외교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 팬데믹을 선물한 중국은 늑대처럼 상대방을 물어뜯는 이 전랑 외교를 통해 팬데믹의 책임론을 회피했으며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했고 미국의 반중연대 약화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랑 외교를 통해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유도함으로써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정치 안보적 위험 요소를 해소해 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중국 내 목소리도 있습니다. 30년 넘게 고위급 외교관으로 근무한 초대 손님에게 토론석의 한 여대생이 중국이 서양에게 지나친 강성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자 그는 책임을 미국에게 돌려버렸습니다. 当我中国5000年，我跟你世界800年，我存在，你还没有生下来呢。就说你生下来是超级大国，你不就是200年超级大国吗？那我世界800年超级大国，我没像你那么牛气吗？ 영상에서 본 것처럼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인들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저 중화사상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며 중국과 다른 나라를 둘로 나누어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를 자신들의 발 아래로 보는 이 잘못된 관점을 지금 중국 젊은이들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염 교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中外两分对学生对看待世界的时候，会产生非常大的一个与客观世界这不相一致的问题。西方这个概念已经变成什么？变成了一个邪恶的代名词，就是一说西方这俩字儿就是坏，任何事加上西方俩字儿那就是坏，就是把西方这个政治概念，就在政治意义上的西方理解为是坏的概念，于是就在学生中间天然形成了一种，就是说对西方人就一种天然的仇恨，这是一个比较大的问题。文化上的不同不决定我们必然是仇人，政治制度的不同不决定我们必然是仇人，我们没有必要就非得要成为敌对的关系。 해당 영상을 접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아이가 MZ세대인데 외국은 싫고 중국만 좋다고 하더군요. 외국의 MZ세대들은 우월감 같은 거 없던데. 염 교수님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게 우호적인 적이 있었나요?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대다수 MZ세대들은 세상을 그대로 직시한다는 점이야. 저 교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교수님이 늙어서 그런지 생각이 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중국 젊은이들이 우월감과 민족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조국이 강해졌으니 더 이상 외국에 잘 보일 이유도 없지. 우리가 어렸을 때 중국이 얼마나 비참했어. 그러니 지금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우월감 정도는 가져도 괜찮잖아. 맞는 말이야. 솔직히 요즘 온라인이나 뉴스에서 이런 이성적인 의견들을 보기가 드물긴 하지. 저 교수님 예전에 TV에 자주 나왔는데 한국 옹호하는 말 하다 방송가에서 퇴출당함. MZ세대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에는 주류 언론 매체들의 책임도 있어. 얘들이 뭔 잘못이 있어. 중국에 가장 민폐를 끼치는 세대는 50, 60년대 출생한 사람들 아니야? 앞으로 10년 정도가 더 지나면 중국의 MZ세대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사회에 진출해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이들은 지금 한국의 MZ세대들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